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미국 관계사 베리스모, 자, 한국의 자회사 설립했는데요. 차세대 카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가운데 이제 HLB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 특별한 뭐 기사는 주말에 나온 게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 관련해서 노바백스가 이 독일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어떤 저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제조합 단백질 기술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와서 이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저항감이 있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는 백신 기피자 한다 대해서 백신 접종 신청자가 좀 폭발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도 오늘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이 제조업 형태의 단백질은 이제 부작용이 좀 작지요. 그래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뭐 WHO라든지 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의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호주, 영국, 한국, 그 다음에 FDA에서 이제 이번 달에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WHO에서도 주말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이제 접종률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70% 정도 되어야 이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제조합 형태의 단백질 백신이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노바백스와 더불어서 계속 이제 유효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미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급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슈에 금리가 또 급등하면서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좀 매수하다가 매도세로 이어지면서 기간 매도세와 더불어서 주가가 다시 코스닥 위주로 좀 급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주들도 HLB가 한 3%, 넥스트사이언스가 4% 후반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지금 이제 특별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 어떤 흐름에서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에 동조하는 어떤 흐름을 봤다 봐야 되겠죠. 이 가운데 이제 베리스모가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베리스모가 작년도 2022년도에 뭐 설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여기 설립자들이 2017년도에 까티, 이제 노바백스의 노바티스의 그 까티 개발진들, 여기 분들이 나와서 창립했으니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current development status를 보면 이제 전임상 단계 초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IND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도 없고, 지금 이제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 뭐 중피종, 요 폐에 이제 뭐 그 표면에 있는 뭐 희귀암인데요. 그 다음에 뭐 오벨리안 캔서, 이거는 뭐 난소암이고, 이 파크리틱 뭐 캔서, 이거는 뭐 췌장암, 그 다음에 뭐 교모세포종, 이런 어떤 이제 고용암 쪽 형태, 혈액암 쪽에 본래는 이제 까티가 주로 하는데, 그 까티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안전성을 좀 도모해서 이 타켓 자체가 조금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베리스모가 기존에 이제 까티가 했던 이 까에서 조금 벗어나서 KRI라고 하는 수용체 타켓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베리스모가 아시아법인 이제 베리스모 아시아를 한국에다가 지금 이제 설립했다는 소식인데요. 까티는 이제 기존의 이제 항암 치료제 형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한 번만 딱 하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인데, 환자로부터 이제 T세포를 받아서 이제 유전자 조합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 지역에 이제 그 생산 시설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법인 설립한다는 부분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까티 어떤 구조상 지역별로 이제
임상이라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올해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뭐 RNA 치료제라든지 가티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부분이 본다면 향후에 이 개발과 임상 시험을 진행할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한국,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가티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좀 증가되는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의 기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리스모 아시아가 췌장암 관련되는 부분을 시작하고 다양한 이제 가티 항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춰 가지고 아시아 대표 가티 치료제 개발사로 성장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HLB는 1세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쪽에서 아필리아가 있습니다. 이 파클리탁셀의 3세대 형태, 그 다음에 2세대 표적 항암제에서 리보세람이 있고요. 3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서 보면 이 까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항암제 전 어떤 세대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춘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제약 쪽에서 보면 이 GLP-1이라고 하는 이제 비만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 부분에서 삭센다를 필두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경쟁 상대가 이제 일라일릴리, 그러니까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약물이 이제 비만 관련되는 부분을 같이 쓰는데 일라일릴리가 이제 당뇨병에서는 이제 그 유럽의 그 사노피하고 좀 뭐 강자죠. 그래서 근데 그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 부분을 좀 성공했기 때문에 요 어떤 경쟁 관계에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릴리가 좀 앞서 있는 부분인데 비만에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를 좀 이제 추격하는 어떤 입장이다. 그래서 삭센다가 이제 주사제라고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작용이 좀 잦다.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우월한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HLB 제약이 SMEB라고 하는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 치료로 좀 이제 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좀 맞아야 됐던 부분들을 지속형 형태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1, 2주에 이제 한번 할 수 있는 GLP 유사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HLB 제약이 본래 이제 이 회사가 좀 이제 기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향후에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가 인수를 했던 2018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던 부분이죠. 이 단디바이오는 이제 부산 이제 출신이죠. 이분이 박영민 대표가 부산 어디에 있으니까 부산 경상도에서는 이제 사투리로 뭐 잘하라 이런 말을 이제 단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디바이오로 지었다는데 2005년도에 이제 국가지정연구실 지정을 받았고 2016년도에 이제 단디바이오 설립을 하고 2017년도에 미래셋에서 뭐 20억 정도 받고요. 2018년도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에 인수되면서 54.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제 단디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확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디바이오가 이제 파이프라인에 보면 폐혈증과 이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S052 관련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좀 기대되는 핵심 신약으로 좀 주목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 일상 신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6월 달에 프랑스 임상을 시작해 가지고 이상 전유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혁신 신약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슈퍼박테리아 쪽도 되고 기존에 이제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타켓을 좀 다르게 했던 부분이다. 이 폐혈증은 말 그대로 이제 피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에 이제 감염이 되어 가지고 전신에 이제 염증성 반응이 나오면서 심각하게 치사율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가 지금 뭐 개발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70%가 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이질균 이런 그람 음성균은 이제 항세제 쪽에서도 조금 이제 힘든 좀 이제 부분이 그람 음성균인데 이 부분들을 좀 타켓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제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고 이어서 이제 면역세포가
면역 마비 반응이 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폐혈증 치료제가 이제 어려운 중에 이유가 이 항생제 투여에도 항생제로 해서 사멸한 세균이 LPS라고 하는 걸 배출하는데요. 그람 음성경의 외부 이제 세포 막에 이제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밖으로 분비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세균이 이제 사멸하면서 외부로 빠져서 이제 독소가 유출되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타켓을 했다. LPS를 이제 표적화하는 근본적인 어떤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이제 뭐 아세이카세이라든지 페링 파마슈티칼즈라든지 사노피라든지 요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이제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임상 전문 이제 스페인 아나페스와 전임상 관련된 안전성 시험을 진행했고요. 2019년도부터 이 DDS052 관련되는 부분 약동학이라든지 뭐 양력학 관련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로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전임상을 통해서 이제 다제내성균을 사멸시키는 것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쪽에서 할 때 이제 시아로 임상을 대행하는 유로핀스 옵티메드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신청했기 때문에 IND를 했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임상을 진입하면 넥스트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임상의 어떤 단계 변환이 있으니까 주가 차원의 어떤 모멘텀이 날 수 있는 어떤 기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해드리면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급도 안 좋고 바이오주들이 모멘텀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국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빠진 게 거의 절반 이상이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작년 어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라운드 넘버 가격인 3만원도 오늘 이제 살짝 조금 종가상으로 이탈해서 끝났습니다. 시간의 지금 흐름은 큰 흐름이 없는 가운데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금요일보다는 절반 정도 이하로 좀 줄었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외국인 집계는 안 나와 있는데 기간 매수, 개인들은 매도 이러면서 HLB가 한 3%, HLB 생명과학이 2.37, HLB 제약이 3.74, 테라피틱스가 2.93, 넥스트 사이언스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장중에 올라가도 5일선에서 부딪히는 모습.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3만원 가격에서 이 어떤 지지가 안 되면 밑단이 다음 단계가 뭐 26,000원권 요런 어떤 가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지지되는지 이번 주 수급상으로 이게 제일 뭐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가운데 빠르게 사실은 이제 베트남의 어떤 모멘텀 나눠진 기사가 나와야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어떤 차원의 관점을 보시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들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